겨울 이맘때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지는 오페라는 단연코 라보엠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2월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라보엠은 크리스마스 오페라이자 겨울 오페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은 뮤지컬 렌트로 이어지는 원작 오페라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름편 카르멘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주의의 최고의 오페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기가 있는 오페라지만 무엇보다 라보엠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행복하게 사는 또 다른 방법,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행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페라 라보엠도 이런 이야기라고요? 네, 오페라 라보엠은 당시 만연했던 부르주아지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하게 됐으며 황금 만능 시대에 가난해도 영혼은 부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헤미란 보헤미안 기질이란 뜻으로 예술가 또는 그의 족속들이 세속 풍습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극중 인물들의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가난한 젊은 날의 사랑과 추억을 되살려내는 오페라가 바로 라보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소개됐던 오페라나 그 원작들도 작가의 삶이 녹아났었는데요. 이번 오페라도 그런가요? 네, 라보엠의 원작 보헤미안 생활의 정경의 작가 앙리 뮤르제도 가난한 보헤미안의 시절을 겪었고 그가 즐겨 찾던 모뮤스라는 카페도 이 막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즐겨 찾던 카페라고 합니다. 푸치니 또한 레온 카발로, 마스카니와 함께 했던 가난한 밀라노 음악원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의 그 기억들을 오롯이 이 오페라에 담고 있습니다. 앙리 뮤리제나 푸치니는 가난했지만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것은 잃을 것이 없었고 지킬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어떤 여인과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라보엠은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지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막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철학자 꼴리네, 음악가 쇼나르가 등장하여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러 모두 모뮤스 카페로 향했지만 원고 정리에 늦은 로돌프만 남아있는 방에 미미가 촛불을 빌리러 찾아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어둠 속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두 개의 아리아가 유명합니다. 로돌프의 장난기로 어둠 속에서 미미의 손을 잡으며 자기소개를 하는 유명한 아리아 그대의 찬송 께젤리다 마니나를 부르고 미미도 자기를 소개하는 내 이름은 미미를 부르며 인사를 나눕니다. 결국 미미는 4명의 예술가와 함께 모뮤스 카페로 향하며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 오 아름다운 아가씨를 부르는데 1막에서는 이러한 아리아와 장면을 통해서 관객에게 해주는 비밀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오, 비밀스러운 말이요? 서로 자기소개만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안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미미의 본명은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미라고 부른다라는 의미는 그녀가 몸을 파는 혹은 후원자가 있는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미미나 코코 등의 귀염 폭발하며 부르기 쉬운 이름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막에서는 가난한 시인 로돌프와 후원자에 의존하며 폐병까지 앓고 있는 절망적인 미미와의 만남과 사랑이 그려집니다. 2막은 카페 모뮤스에서 화가 마르첼로가 얼마 전 헤어졌던 또 다른 후원자에 의해
삶을 이어가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여자 무제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오페라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 카페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장소인가 봐요. 네, 이 시대의 카페, 원래 커피나 음식을 먹는 곳이긴 하지만 철학, 문학, 예술이 한 곳에 모이는 그야말로 인문학의 요람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들은 음료나 음식을 시키지도 않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다가 물만 마시고 도망 나왔다 해서 맹물 클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거리와 카페에서 무제따는 자신의 미모가 스스로 정말 아름다워서 모든 남자들이 본인에게 눈길을 던지고 추파를 던진다는 유명한 아리아, 내가 거리를 걸으면 꽌도 멤보라는 무제따 왈츠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동을 거쳐 그들은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 1막이 로돌포와 미미의 만남이라면 2막은 마르첼로와 무제따의 만남입니다. 네, 아름다운 아리아를 연이어 부른 루돌프와 미미 커플과는 좀 확연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 컬러가 다른 두 쌍의 만남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남도 이렇게 달랐는데 이별도 많이 달랐다면서요? 네, 3막은 크리스마스 이브로부터 약 2개월 뒤 아직도 눈이 쌓인 겨울 한 작은 여인숙 앞입니다. 로돌포는 사랑하지만 폐병을 앓고 있는 미미를 건사할 능력이 안 되어서 이들은 이별을 합니다. 다른 또 한 쌍인 마르첼로와 무제따는 무제따의 바람기로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컬러의 사랑을 하지만 로돌포와 미미, 마르첼로와 무제따는 결국 이별을 하게 됩니다. 3막은 다시 그들의 다락방. 로돌포는 무제따를, 마르첼로는 미미를 우연히 보았다고 서로 놀려댑니다. 그 혹독한 시간들이 흐르고 돈 많은 귀족과 함께 살고 있던 미미는 폐병의 악화로 죽음을 예감하고 다시 로돌포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미미를 부축해서 무제따도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로돌포의 사랑과 무제따의 폐물과 콜린의 웹툰을 팔아 사온 토시와 약,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미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애절하게 로돌프가 외치는 미미의 이름이 찬연하게 허공을 가릅니다. 따뜻한 봄날에 헤어지자고 한 말이 영원한 헤어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푸치니는 이 마지막 장면의 작곡을 마치고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본인도 미미를 외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네, 듣고 있자니 마치 라보엠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해보았냐고, 여러분들은 그런 우정을 나눠봤냐고, 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줘 봤냐고. 가난해도 영혼은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또 하나의 삶의 지향이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페라 사계라는 주제로 계절에 맞는 오페라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오페라, 어떻게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작곡가의 삶과 시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들으니 좀 더 친숙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과 오페라가 제일 와 닿으셨나요? 저는 계절마다 이 네 곡의 오페라를 꼭 찾아서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보 노블리의 아트앤컬처 오페라 사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